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법 4가지. 존경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존경은 가르침에서 오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그 진심을 보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부모 역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삶의 무게를 핑계로 자식의 마음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보다는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식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존중받는 부모는 먼저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눈빛과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부모, 그것이 진정한 존재감입니다. 자식의 내면은 부모의 무의식으로부터 형성됩니다. 당신이 품은 생각과 감정이 자식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고요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존경받는 부모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자식은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독립된 생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이 자식에게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택한 길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선택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때로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자녀의 실수조차 그들의 삶에선 소중한 경험이며 성장을 위한 걸음입니다. 자식이 넘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힘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 뒤에는 부모의 불안과 기대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내 삶의 선택을 얼마나 온전히 살아냈는지 돌아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인정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인정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선택을 존중받은 자녀는 언제나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억압으로 떠밀린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 떠나갑니다. 자녀가 택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이지만 그 길이 그 아이의 길이라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기다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론 부모의 인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선택한 삶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 자식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내면은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성장합니다. 강요된 삶은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내면은 메말라갑니다. 부모의 옳음이라는 기준이 자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조차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존중은 시작됩니다. 자식의 눈빛이 나를 피할 때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화보다 경청을, 지시보다 인정의 말을 자녀에게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식에게 강한 부모가 아니라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선택을 존중받은 자녀는 언젠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세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녀는 나의 진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정은 사랑보다 더 깊은 유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 유대를 선택해 주세요. 늘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삶이 끝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의 모름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란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깊이 열게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부모만이 자식과 함께 미래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자녀는 당신을 두려움 없는 어른으로 존경합니다.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곧 진짜 어른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야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니? 라고 물어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한 문장이 자녀에게 수많은 배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부모의 모습,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해보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말없이 자녀의 삶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먼저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질문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은 성장의 시작이며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함께 알아가려는 태도가 자녀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같이 배운다는 느낌 속에서 존중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깊이 기억합니다. 그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자식의 내면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부모가 계속 배우는 삶을 선택할 때 자식은 멈추지 않는 도전의 용기를 배웁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가 살아낸 모습을 닮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식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화에 열려 있을 때 자식도 세상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유연함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배우는 자세로 자녀를 인정해 주십시오. 상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로 바라보는 관계에서 존경이 피어납니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는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르는 걸 함께 알아가려 할 때 자녀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자녀는 당신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넘어졌을 때의 태도가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뒤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함께 유튜브 하나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작은 순간에도 배움은 숨쉬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자식이 더 많이 안다고 느껴질 때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열린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자녀는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느낍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깊이와 겸손의 크기입니다. 스마트폰도 요즘 트렌드도 모른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그 순간 둘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고집이 아니라 당신의 유연함이 자녀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음을 여는 어른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어른이 됩니다. 배우지 않는 부모는 결국 과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자녀는 그 모습에서 멀어지며 대화를 닫게 됩니다. 존경은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대하고 나누는 태도에서 옵니다. 자식이 당신을 존경할지 아닐지는 그들이 함께한 하루 속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며, 함께 배우는 모든 순간이 자녀의 기억에 좋은 부모로 각인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니까 너와 함께 자라고 싶다. 이런 말이야말로 자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진심일 때 마음을 엽니다. 그 진심은 멈추지 않는 배우려는 자세 속에 살아 있습니다. 부모가 멈추면 자식도 멈춥니다. 부모가 흐르면 자식도 흐릅니다. 당신의 태도가 그들의 물길이 됩니다.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어른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에 대한 나의 욕망을 간절함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며 많은 것을 바라고 또 많이 간섭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사랑인지 아니면 내 안의 욕망인지는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간절해지면 자식은 숨 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널 믿어서라는 말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 당신의 결핍을 자식에게 대신 치유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닌 정서적 부담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포장합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지만 진심은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야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끌고 가는 것이 교육이라면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잃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인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욕망의 끈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간절함은 방향을 줄 수 있지만 욕망은 통제를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간절하다고 말할 때 그 안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가요? 아니면 자녀가 당신을 만족시키기 원하나요? 그 차이를 분명히 해야 존경도 시작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자랑이 되기 위해 자식이 스스로를 잃는다면 그건 위험한 사랑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한 적 없어 라는 말 뒤엔 수많은 침묵의 압력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무표정해질 때 그 마음 속엔 부모의 기대가 무겁게 쌓였을 수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잊게 됩니다. 부모의 성취를 자녀에게 이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다른 삶, 다른 영혼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이 부모의 뜻과 다를지라도 인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부모의 미련을 자식의 목표로 바꾸지 마세요.
그 미련은 당신이 끌어안고 놓아야 할 몫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아이의 성공으로 복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누구의 대리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이를 통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여백을 주세요. 당신이 간절한 마음이라 믿는 그것이 실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간절함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욕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간절함은 조용한 응원이 되어야 하지 불안한 간섭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자녀의 실패에 너무 흔들린다면 그건 자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불안을 대면해야 할 시기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무너져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부모의 품격입니다. 자녀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다고 느끼는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욕망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 대신 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자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집착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진짜 자녀의 삶이 피어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선택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엔 믿음과 내려놓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이 자녀를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햇살 같은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와 자녀의 현재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 주는 건 지혜가 아니라 비교라는 상처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금의 시대와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은 당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젊은 시절은 감동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 비교는 동기를 주기보다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겪은 고생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과거를 미화하지 말고 지금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자식의 현재를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는 훌륭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기준이 되면 자녀는 늘 부족하다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영혼을 지닌 완전히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녀의 삶을 해석하려 할수록 이해는 멀어지고 오해만 쌓입니다. 이해는 비교가 아닌 들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 대한 자부심은 자식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게 하려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내 때는 이랬어라는 말은 자식에게 너는 왜 못하니? 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시절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의 세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버틴 방식이 옳았던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방법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공감이 아니라 단절이 됩니다. 때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낍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존중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이 자식의 미래를 지배하게 해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걸어주는 마음입니다. 자녀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보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줘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살아낸 시간은 당신의 것, 자녀가 살아가는 지금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자식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를 넘어서는 길을 응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에서 충분히 빛났습니다. 이제 그 빛으로 자녀의 길을 비춰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은 당신을 능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성공도 자식이 짊어질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거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의 별처럼 다른 빛을 품고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가 느리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는 아이가 결국엔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비교는 불안에서 시작되고 존중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어준 만큼 자식은 잘합니다. 믿음은 비교보다 훨씬 큰 교육입니다. 자식의 삶이 나와 달라 두렵더라도 그 다름을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존경은 크고 멋진 말이 아닌 조용히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먼저 변화하면 자녀는 조금씩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삶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눈빛에서, 나의 지시가 아니라 나의 기다림에서 자식은 사랑을 읽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다시 다가설 수 있다면 늦은 부모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비워보세요. 무엇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조용히 되묻는 겸허함이 존경을 부릅니다. 자녀를 바꾸고 싶다면 내 안의 기대와 욕망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존경은 내가 먼저 자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는 삶의 선물입니다. 자식의 삶을 응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가 바로 부모로서의 가장 위대한 위치입니다. 부모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등불입니다. 그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걷는 삶이 곧 자녀의 미래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부모가 배우고 기다리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울림을 지닙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삶을 닮습니다. 그러니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은 곧 더 나은 삶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자녀의 내일을 바꾸는 진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